병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오후 2시 50분입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04년 5월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진보와 보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보, 보수가 뭐냐? 보수는 힘이 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 생존을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강식이 우주의 섭리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쪽에 가깝다. 진보는 더불어 살자.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냐. 더불어 살자다. 자본주의에 사는 한 보수는 약육강식 되도록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아주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더더욱 바꾸지 말자는 기득권 향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명하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다 갖다 놓아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엉터리로 완전히 거꾸로 설명하기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인정할 만한 점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합니까? 보수가 바꾸지 말자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바꿔진 것은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보수 지도자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근대화 혁명이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한국인의 삶 속에 한 번도 뿌리를 내린 적이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확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이 국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국민이 된 것보다 더 크게 바뀌어진 게 뭐겠습니까? 북한에는 백성이 인민이 되었는데 이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은 이 노무현 대통령 세력,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세력은 아마 북한을 진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진보는 하나도 안 바뀌었고 자칭 진보는 한 번도 안 바뀌었고 보수라고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다 갖다 놓아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 그런데 진보는 같이 살자는 것이다. 더불어 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약육강식, 보수가 약육강식을 한다면은 보수 집권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학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살은 어디서 생겼느냐? 거의 전부 다가 자칭 진보 세력이 집권한 데서 학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는 뭐냐?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살자.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더불어 살자다. 더불어 살자는데 왜 죽입니까? 더불어 살자는 북한이 왜 수백만 명의 동족을 죽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계급투쟁론적 보수 진보 분별 도식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7년에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이 한복판에 있는 만수대 의사당에 가가지고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북한에 인민의 행복이 있습니까?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북한에 인민주권이 있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적어놓고 수령주권 아닙니까?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세력의 이 치명적 오만이라고 그럴까요? 치명적 오해라고 그럴까요? 치명적 확신은 보수와 진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안보, 경제, 복지,
법치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완전히 거꾸로 선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오늘 문화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 그 답입니다. 제목이 고용 대참사, 신규 취업자 60분의 1 토막. 아무리 그렇지만 신규 취업자가 반 토막도 아니고 60분의 1 토막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년 비해 7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가 5,000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5,000명. 그런데 작년에는 월 평균 31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6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일자리가 전년 대비 30만 개가 늘어난 그 숫자를 유지를 했는데 7월에는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30만 명 늘던 일자리가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 통계는 끔찍하죠. 특히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12만 7천 명이 줄었고 일자리가 12만 7천 개가 줄었고 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10만 1천 개가 줄었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고 있다. 이것은 18년 만의 쇼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8년 만의 쇼크다. 18년 만의 쇼크다. 자, 이 통계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것도 보통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원인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식화되어 있어요. 무리한 최저임금, 무리한 주 근로시간 단축, 무리한 원전 백지화, 무리한 소득 주도 성장, 무리한 국가 주도 일자리 만들기 정책, 무리한 반기업 정서, 무리한 노동자 우대, 무리한 인사정책, 남 탓하기, 특히 신자유주의 탓하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그 정치의 기조를 정하는 이념, 가치관, 이념적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이 이념적 가치관은 바로 앞에 소개한 노무현 대통령의 보수에 대한 시각과 진보에 대한 시각부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외 없이 좌익 정권이 경제를 성장시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좌익 정권이 한 1, 2년 반짝은 할 수 있어요. 강제 동원을 하면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좌익 정권이. 다만 좌익 정권 중에 정권은 개방하지 않지만은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 쪽으로 바꿔가지고 발전시킨 나라는 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중국, 과거의 유고슬라비아 등이었습니다. 북한처럼 정치도 경제도 꽁꽁 묶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킨 좌익 정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좌경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는 좋아질 수가 없는데, 특히 이번에 이 수치가 충격적인 것은 세계 경제는 잘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는 아마
한 세대 만에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 호황을. 그 미국처럼 한국 경제 규모보다 10배가 넘는 미국이 4% 성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4% 성장. 일본도 독일도 탄탄대로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만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는 사실이죠.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좌익이 바꾸지 않고 좌익적 이념을 경제정책에 도입하면 경제는 망한다. 그러니까 바꿔야 할 별놈의 보수라도 안 바꾼다고 그랬는데 별놈의 진보라도 안 바꾼다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세계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문제가 발견되어도 스스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좌익 실패가 확인된, 그래서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그 좌익 이념,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국민을 우리 편과 반대편으로 나눠가지고 반대편을 계급의 적으로 규정을 하고 무자비하게 도륙을 하든지 굶겨 죽이든지 수용소로 보내는 그런 계급투쟁론의 말하자면은 극단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시장경제 등등을 채택하고 법치국가니까 계급투쟁론을 가슴에 품고 있더라도 북한식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정권을 잡으면은 그런 견제장치, 제어장치가 무력화지니까 본색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고용대 참사, 신규 취업자 60분의 1 토막이란 말로 되돌아왔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보이고 뭐 용어가 어렵고 수학적 공식이 나와서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제1조 좌익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는 망한다. 두 번째, 자유를 주면은 경제는 일어난다. 자유는 동식물에, 특히 식물에 비유한다면 햇볕과 같습니다. 햇볕을 받은 식물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햇볕을 받지 않으면 시들어 죽죠. 경제의 자유입니다. 경제의 자유는 식물의 태양이죠. 세 번째 원칙이 적은 세금, 세금을 적게 내면 정부가 작아집니다. 그것은 규제가 작아진다는 거죠. 규제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엔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즉 작은 정부, 적은 세금, 그 다음에 많은 일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경제는. 세금을 줄이려면은 국가 기능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증원하면.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죠. 세금 많이 내면 투자할 때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일자리 1000개 만들려다가 민간인 일자리 한 10,000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로 돌아가려면은 문재인 정권은 가슴에 품고 있는 계급투쟁론이라는 그 정오의 과학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이. 왜냐? 현실과 부딪혀서 깨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장이란 현실과 부딪혀서 그 시장도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입니다. 글로벌 마켓입니다.
이 세계와 부딪혀서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계속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7월에 그치겠습니까? 8월, 9월, 10월 계속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자신이 바꿔야죠. 세상에 자꾸 맨날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다가는 머리가 깨집니다. 세상이 깨지지 않습니다. 딱 성적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일자리 한 달에 5,000개가 늘었다. 정상적으로 이 나라가 굴러가려면 일자리가 1년에 30만 개를 늘려야 합니다. 1년에 30만 개. 5,000자리밖에 늘지 않았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죠. 행복은 일에서 나옵니다. 성직자와도 같습니다. 그럼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을 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인들을 미워하면서 노동자만 좋아하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